야, 이번 주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시장을 양쪽으로 아주 그냥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거대한 두 힘이 있었거든요. 정말 격렬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는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격동의 한 줄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끌어올리려는 긍정적인 힘과 끌어내리려는 부정적인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 싸움에서 결국 시장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번 주 시장의 핵심 구도는 바로 이 두 세력의 충돌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소형주랑 에너지주가 힘을 내면서 시장 전반이 강해지는 시장 폭 확대라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연준 의장을 기소할 수도 있다는 식의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엄청난 악재가 떡 버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놨던 그 부정적인 힘, 바로 이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충격파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와, 월요일 정말 혼돈 그 자체였죠. 아니,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경고 하나에 다우지수가 장중에 500포인트나 폭락을 했으니까요. 근데 파월 의장이 이건 연준을 통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치니까 기술주들이 매수세를 이끌면서 시장이 진짜 놀라운 속도로 이걸 다 흡수하고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월가의 거물 제이미 다이먼의 이 한마디예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미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근간인지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딱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불확실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은행 실적 발표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상보다 실적이 훨씬 잘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일반 소비자 대출이나 카드 사업 비중이 높은 곳들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왜냐? 정책에 민감하니까요. 반면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처럼 M&A나 투자 쪽에서 돈을 버는 곳들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이건 뭐 말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운명을 갈랐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줄다리기의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이 불확실성에 맞서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린 긍정적인 힘은 과연 뭐였을지 한번 보시죠. 이번 주의 첫 번째 영웅, 바로 소형주였습니다. 이 숫자 10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려 10거래의 연속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을 이겼어요. 이게 1990년 이후로 가장 긴 연승 기록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소형주로 몰렸을까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이 회사들은 주로 미국 안에서 사업을 하니까 무역 관세 같은 거에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매력적이었던 거죠. 근데 말이죠. 이 낙관론이 조금 위험수위까지 온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5%나 됐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 자칫하면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경고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웅이 있었죠. 다들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바로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모두가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뚫어버리면서 시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회사는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고요. 한 전문가의 코멘트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유가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벌써 에너지 회사 주식의 80%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와, 상승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주 중반에 갑자기 판을 뒤흔드는 와일드카드가 등장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거대한 테마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60억 달러. 이게 뭐냐면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앞으로 이만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이에요. 이 엄청난 발표 하나로 AI 붐은 그냥 거품 아니야? 하던 논란이 그냥 한 방에 정리됐습니다.
이 설비 투자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미래를 보고 여기에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예측이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AI 인프라 구축이 계속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AI라고 해서 다 같이 웃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옥석을 가려냈습니다. TSMC나 알파벳처럼 진짜 AI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보여준 회사들은 올랐지만 그냥 기대감만으로 비쌌던 다른 기술주들은 가차없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래서 결국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번 주 줄다리기에서 과연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그래프가 이번 주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를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왕이었던 7개의 거대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떨어졌는데 그 뒤를 뺀 나머지 493개 회사들은 오히려 올랐다는 거.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변화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블랙록 같은 큰 투자기관의 분석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일 큰 기술주만 사면 돈 벌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즉 종목 선택이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한 주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명확한 교훈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정치나 정책 리스크가 아무리 좋은 실적도 그냥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거. 둘째, 이제 대형주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 전반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고요. 셋째, 랠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과열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 넷째, 에너지 섹터, 이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시장의 주도 세력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5째, AI 테마는 진짜지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은 다음 주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쏠립니다. 과연 거대 기술주, 빅테크가 멋지게 반격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번 주에 목격한 이 시장의 새로운 챕터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까요? 시장의 줄다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